섭지코지를 개발하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은 국공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중국 자본에 되팔아 거센 비판이 일었는데요. 특정 기업이 경관을 사유화했다는 논란까지 받고 있는데 최근 사업 계획을 바꾸면서 콘도 면적을 더 넓히고 해안 쪽으로 옮겨 짓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성산 일출봉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내 부지. 사업자는 이곳 9천여 제곱미터에 지상 4층짜리 콘도를 짓겠다며 제주도에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최근 승인받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콘도 면적은 1.5배 늘었고 높이는 7m가량 높인 데다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해안 쪽으로 60m 옮긴다는 겁니다. 건물을 해안 쪽으로 옮기면서 지하 3층, 지상 1층짜리 콘도는 지상 4층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경관 훼손과 사유화라며 반발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콘도가 들어설 경우 섭지코지를 찾은 관광객과 도민들은 성산 일출봉의 풍경을 보지 못해 경관을 사업자 측이 사유화한다는 겁니다. 연대에서나 아니면 부금 오름에서 보면 저희 일출봉 조망권이 전부 가려가지고 마을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다니는데 일출봉을 볼 수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1년 전에도 섭지코지 국공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중국 자본에 팔아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논란이 일었던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 또다시 제주도 기념물인 협자연대를 비롯해 축구장 면적 6배에 달하는 4만여 제곱미터의 국공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사업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경관과 도시계획, 건축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쳤고 실제 해발 고도상으로는 1m가량 낮아졌다며 마을 주민들과 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경관 사유화와 난개발을 상징하게 된 섭지코지 개발 사업. 마을 주민들은 사업 변경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명예훼손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5개 광고물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4.3에 대한 명예훼손은 금지하되 그 밖에 허위나 혐오를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정당별 현수막 숫자를 읍면동별 1개에서 2개로 늘려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제주도가 재의결을 요구하거나 행정안전부가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제주에서도 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마스크 없이 치러진 수능이었는데 시험장에 정전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우산을 쓰고 오매불망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들. 시험이 끝나자 하나둘씩 빗속을 가로질러 나오는 학생들. 우산도 제쳐두고 기다리던 엄마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가고 엄마는 고생한 아들의 등을 두드려줍니다. 지 말로는 침착하게 잘했다고는 하는데 뭐 믿어야죠. 분명히 좋은 결실을 맺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못 봤던 축구도 열심히 보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빅뱅의 노래도 부르면서 막 추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늦잠 자고 싶고. 올해 수능에는 제주 지역 수험생 6,800여 명 가운데 6,130명이 응시해 결시율 9.8%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금지됐던 수험생 응원도 올해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험 도중에는 돌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남영고등학교 내 고사장 2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학생들이 고사장을 옮겨 시험을 치렀고 2교시 시작도 원래 예정 시각인 10시 30분보다 7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지문을 풀거나 마킹을 하는 제일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불이 깜빡거리더니 정전이 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황해서 이제 국어를 풀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정도 되고. 한전은 남영고 인근 한 전신주에서 개폐장치 이상으로 불꽃이 튀어 정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오는 20일까지 문제와 정답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성적은 다음 달 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3년 동안 수능만 해보고 달려왔을 수험생들, 이제는 더 큰 세상에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북유럽의 덴마크인데요. 전체 전력의 80%가 넘어 제주보다 4배나 많은데도 출력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을 덴마크는 어떻게 해결한 건지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0%를 넘습니다. 7년 뒤 2030년에는 100%를 달성하겠다며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력 제한 비율은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율이 제주도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출력 제한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덴마크 현지를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코펜하겐 앞바다에 들어선 2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 2001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출력 제한이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발전량이 많아지면 출력 제한을 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We got a punishment yesterday because the price was negative yesterday. Total penalty over a year is just has maximum bid 20,000 euros. So it's very little compared to the annual production. 덴마크는 2009년 전력 도매 시장에 마이너스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줄면 도매 가격이 떨어지는데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 마이너스 가격으로까지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면 돈을 받아야 하지만 이때는 거꾸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스스로 전력 생산량을 줄여야 합니다. There is so much electricity in the grid that prices go below zero, and that is where we then actively go in and balance by shutting down production.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수천 개로 늘어나면 공정하게 출력 제한 대상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따라 발전소 스스로 생산량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화력 발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높습니다. 때문에 전력 도매 가격이 떨어지면 비싼 화력 발전의 경우 전기를 생산할수록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So you can do the curtailment in the cheapest way. Because we don't decide who to curtail, we let the market decide and then get it at the cheapest price. 가격 경쟁을 통한 출력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1995년 95%를 차지했던 화력발전소는 25년 만에 20% 아래로 떨어졌고 재생에너지는 5%에서 80%를 돌파하며 16배 증가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는 재생에너지 건설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절차를 34개월로 단축해 관련 비용을 줄였습니다. 평균 68개월 걸리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가 미리 입지를 결정해 사전 조사 비용과 주민 갈등 해결 비용도 절감시켰습니다. They are in charge of doing the preliminary analysis of, for instance, the seabed. What areas are fruitful? They do the preliminary environmental assessment investigations. 덴마크는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를 우대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더 싸게 만드는 쪽이 더 많이 발전하도록 하는 명쾌한 경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력 발전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는 출력 제한 걱정 없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남는 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저장하는 섹터 커플링 연구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섹터 커플링 융합연구단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2029년까지 460억 원을 들여 섹터 커플링 핵심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번 연구에는 국내 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제주도는 출력 제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과 조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을 잇따라 쓴 한강은 문학의 본령이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MBC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한글 작가대회의 특별 강연자로 나선 한강 작가. 5.18에 이어 제주 4.3까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소설을 잇따라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쓴 이후에 꾸었던 그 꿈이 뭔가 또 다른 말을 저에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 꿈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음 소설을 써야겠다고. 역사 속에서의 일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며 자신만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자료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순간, 그 순간들을 제가 따라서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폭력이 있어 왔다며 어렵고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기에 문학의 본령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본다는 말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폭력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합니다. 광주 출신의 한강 작가는 지난 2016년에도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이 어둡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대도 만들겠는데요. 오늘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리겠고 제주에도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영하권으로 떨어진 제주 산지에는 밤사이 눈이 오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삼각봉에는 19cm 정도의 눈이 쌓여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산지에는 최고 15cm 정도의 눈이 더 오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산간도로 교통 통제 구간은 없지만 앞으로 길이 미끄러워서 통제 상황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바람은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오늘 오후 들어서 강풍경보로 특보가 강화될 수 있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까지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2도, 서부와 남부 10도, 동부 지역 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 변화가 크지 않겠는데요. 낮에도 북부 지역 13도에 그치겠고요. 서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4도, 동부 지역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더 떨어져서 오늘 춥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예년보다 포근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4.3을 소재로 다룬 양영희 감독의 다큐 스프와 이데올로기가 대종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프와 이데올로기는 양 감독의 어머니가 제주 4.3을 겪고 일본으로 피난 오게 된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습니다.
1962년부터 개최된 대종영화제는 한국영화인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청룡 영화상, 백상 예술대상과 함께 더불어 3대 영화상으로 꼽힙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논란과 관련해 전국의 과거사 기념단체들이 조례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등 4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도지사가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한다면 과거사 해결의 맏형인 제주 4.3이 정치 상황의 변화나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4.3 평화재단을 지도감독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름과 섬 지역을 관광하는 항공 투어의 사업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박호영 도의원은 제주도는 바람의 영향이 큰데 사업 추진이 적정한지 우려스럽다며 도민 공론화 절차와 지역 내 연관 산업 구축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바람과 관련해서는 헬기보다 안전하다는 미국 항공청의 의견이 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가택 수색 대상자는 15명으로 체납액은 13억 4,900만 원인데 세무 공무원 12명이 투입돼 거주지와 창고 등을 수색한 뒤 재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가택 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등을 매각해 체납자 41명으로부터 2억 8,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